안녕하세요.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출 반영 특강 General Writing Task 1 모듈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6차 시의 수업 동안 최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됐던 문제 유형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적절한 사용 표현들과 아이디어 정리에 도움이 되실 만한 꿀팁 등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1차 시 수업으로서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주제죠. 바로 초대 유형의 편지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지 기출 문제 살펴보면서 아이디어 정리와 함께 샘플 레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주제 함께 살펴볼까요? You'd like to invite your friend from abroad. 바로 여기서 from abroad라는 표현은 해외로부터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온 친구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To a public event in your country. 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여러분의 나라에 진행되는 공식적인 행사, 바로 public event가 되겠죠. 네, 이벤트는 여기서 행사나 축제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초대하려는 유형의 편지이므로 바로 초대 편지, invitation letter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편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내용 살펴보면요. Invite him or her to the event. 그래서 초대하는 목적이나 초대를 하고 싶어 라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하고요. Explain why you think he or she would like to come to the event. 그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필요하네요. 왜 여러분의 친구가 이 이벤트, 이 파티 또는 이 페스티벌, 축제나 행사에 오고 싶을지를 설명해 보셔야 하겠고요. 세 번째는 tell him or her about the other activities you can do during the event. 즉, 이 행사 동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activities,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IELTS Writing, 편지 쓰기 글을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로 문제를 받으셨을 때 이 편지의 유형이 무엇인지 type of letter, 편지의 유형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저랑 같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가까운 사이에 친구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다면 바로 오늘의 편지 유형은 informal letter, 즉 격식이 없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유형으로 쓰시면 되겠고 또 하나 편지의 유형은 즉 초대글, 초대 유형의 편지가 되어야 되므로 invitation letter의 양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편지를 구성해야 할지 이 구조를 잡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영어권 국가에서는 편지를 쓸 때 적절한 양식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먼저 익혀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informal letter의 유형에서 format, 즉 양식으로 적절한 부분은 바로 dear 친구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름은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친구의 성을 부르지 않고 간단하게 이름, first name만을 쓰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로 바로 편지의 목적을 밝히기보다 친근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므로 바로 인사말이 포함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나 안부를 할 때 쓰는 표현들이 한 문장 정도 나와주는 것이 좋겠으며 뒤이어 이 글의 목적, 즉 내가 너를 우리 축제에 초대하려고 한다라는 편지의 목적이 나올 수 있게끔 작성합니다. 자, 다음에는 메인 바디, 즉 우리가 써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시고 보통 여러분이 세 가지의 bullet points가 차례대로 설명될 수 있게끔 써주시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그 순서는 배열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의 답변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걸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한 ideation, 즉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쓰실 것인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closing statement로 이 편지에 맺은 말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 편지에는 the salutation, 인사말이 포함되는데 어떤 informal letter에서 그 인사말을 쓰실 수 있는지 informal letter에 적합한 인사말을 외워두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편지 쓴 사람, 즉 자신의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전체의 레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식을 잡아주시는 거 가장 필수적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이 letter 포맷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key expressions,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이런 표현들을 따다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외워두시고 정리해두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인포멀 레터이므로 친구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잘 지내? 나는 네가 잘 지내고 있길 바래 등의 정도의 표현인데요. 바로 How are you? I hope you've been well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건요. You've been well, 현재 완료의 표현을 줄임말로 썼다는 건데요. 인포멀 레터의 가장 큰 특징은 줄임말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you have been well을 쓰는 것보다 you've been well이 좀 더 informal, 즉 비격식체에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줄여서 쓰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또는 다르게 쓰셨어요.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나요? 라는 표현이죠. I hope everything's well with you. 모두 잘 되고 있길 바래 라는 표현으로 주어만 바꾸어서 간단한 안부 인사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멀 레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안부 표현 이후 그 다음 초대의 목적 또는 너를 초대하고 싶어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이 초대하다라는 동사 invite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에 초대한다면 to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를 붙일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I'd like to invite you. 너를 초대하고 싶어. 어디에?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my birthday party 명사 표현을 넣어서 어디에 초대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invite you to 그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시험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파티 또는 이벤트의 종류만 바꿔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은요. I really want you to join the party or the event. 나는 네가 이 파티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 네, 역시 초대를 바라는 유형의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도 want you to 부정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구조, 문법 꼭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편집글을 마무리할 때 쓸 수 있는 맺음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 네가 꼭 와주길 바래.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마무리로 써주시기 좋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make it입니다. make it. 바로 이 make it은 어떤 약속이나 이런 행사에 참석하다, 가다의 의미로 우리말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informal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네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길 바래. I hope you can make it. 또는 Please let me know. 알려줘 라는 표현이죠. If you can make it. 네가 참석할 수 있으면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줘. Please let me know if you can make it. 그래서 마무리로 이 초대의 수락에 대한 부분을 맺음말로 남겨놓으신 뒤에 마지막 인사말을 붙여주겠죠. 네, 친구에게 쓰는 편지글에서 마지막 salutation, 인사말로 적절한 표현은 with love, 사랑을 담아 또는 best wishes 등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주신 뒤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었던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실 이 표현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해외에서 온 친구에게 public event, 공식적인 어떤 행사나 축제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랑 여러분이랑 조금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좋은 이벤트 or festival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 바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Cherry Blossom Festival을 저는 주제로 한번 삼아봤어요. 바로 벚꽃 축제가 되겠죠? 네, 벚꽃 축제가 which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hold라는 동사는 개최하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개최가 될 거야 라고 쓸 거면 which will be held, 수동태의 표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In my town in March, 3월에 보통 여러분 다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봄이 오는 걸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정리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왜 이 친구가 이 이벤트, 즉 이 페스티벌에 오는 것을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This annual Cherry Blossom Festival is famous.
일단 어떤 여러분 행사에 초대하려고 하면 유명한 거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It's famous. 바로 이 매년 열리는 Cherry Blossom Festival, 바로 이 벚꽃 축제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As it is held in a park, 공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which has a large number of cherry blossom trees. 벚꽃 나무를 이야기하실 때는 cherry blossom에 trees를 붙여주면 되겠죠. 벚꽃 나무 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공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유명해. 유명해서 초대해보고 싶어.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 it can be a good chance.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To experience local festivals.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한번 경험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등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experience의 동사를 활용을 해봤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다른 이 행사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축제나 행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행사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거 음식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온 내용 food stands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도 보통 길거리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런 영어 표현을 food stands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stands는 가판대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이 from famous local restaurants, 지역의 유명한 식당들에서 음식 가판대가 있을 거야, 열릴 거야,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내용. 두 번째는 음악이 또 빠지면 축제에서 서운하죠. A local choir will give a performance라는 내용을 줬습니다. 여기서 performance는 바로 공연이 되겠죠. 네, 여기서 choir는 합창단을 뜻하는 명사로 지역 합창단이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On the stage, 무대에서. So you can listen to them. 바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지역 행사에서 빠지면 좀 아쉬운 것들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아이디어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행사에서 보통 퀴즈 또는 games 많이 진행하죠? 내용을 넣어봤고요. You can even play some games. 몇몇 게임을 해볼 수도 있을 거야. And participate in a quiz competition. quiz 대회라는 단어가 competition으로 쓰였고요. quiz 대회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어디에.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시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시에 대한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볼 거다. 이런 내용을 아이디어로 같이 만들어 본 것이죠. 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은 내용을 단어로 바꾸어서 다른 주제의 이벤트에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지금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므로 이 단어들과 수거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실전 시험에 앞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편집글을 쓰려고 하시면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쓸 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짤막한 아이디에이션, 단락에 어떤 아이디어들을 넣을지 구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샘플 레터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이 사람을 호명하는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ear Sarah. 여기서 또 하나 사람 이름은 첫 글자 대문자 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사라에게 How have you been? I hope everything's well with you. 간단한 인사말 붙였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다 잘 진행되고 있길 바래. 즉 순조롭길 바래 라는 간단한 안부 인사. I'd like to tell you about. 너한테 말하고 싶어. I'd like to tell you about 뭐에 대해서? A cherry blossom festival. 바로 벚꽃 축제가 있는데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 Which will be held in my town in March. 3월 우리 시에서, 우리 동네에서 개최될 건데 And if you can make it, 네가 참석하거나 올 수 있으면의 의미 I'd like to invite you. 너를 초대하고 싶어. 편집글의 목적까지 간단하게 첫 번째 단락에서 붙여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볼까요? I know you've been living in Korea for a year. 나는 네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저는요, 친구를 선택했을 때 외국에서 온 친구이지만 이미 한국에 1년 살았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외국인 친구에게 써보셔도 괜찮고요. 저와 같이 어떤 특정한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를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제를 잘 보시면 You've been living in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표현했죠. 네, 지금까지 한국에 살아오고 있는 중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언급해줬고요. 1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but haven't been to any local festivals yet. haven't been to 역시 완료 시제로 아직까지 지역 축제에는 방문해보지 않은 거 알고 있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writing을 쓰실 때 이 동사의 시제라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학습자분들은 현재 완료 또 과거 완료 진행과 또 현재 완료, 시제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문법적인 부분 생각해 가시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라이팅에 실수 줄여갈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의미하므로 but haven't been to any local festivals yet. yet은 아직이라는 부사가 되겠죠. 아직 다녀와 보진 않은 거 알고 있죠. My town is really famous. 우리 동네는 이거 정말 유명해. 무엇으로 유명하다? famous for. 전치사 잊지 말아주시고. This annual cherry blossom festival. 자, 이렇게 매년 나오는 이라는 의미를 annual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했죠. 매년 진행되는 벚꽃 축제로 유명한데 as it is held, 왜냐하면 이라는 내용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주어 동사를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as it is held in a massive park. massive, 거대한, 넓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매우 큰 공원에서 열리거든. which has a large number of cherry blossom trees. 많은 수량의 벚꽃나무들이 있는 바로 그 공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조금 더 고득점, 1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어 동사만 반복하는 단문이 아니라 which라고 하는 관계절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또 but이나 and 등으로 문장의 접속사를 이용해 연결하는 기능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복문 사용이 꼭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And as you haven't been to any local festivals, 아직까지 지역의 축제를 다녀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it can be a good chance, 바로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거야. For you to experience one. 하나 경험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경험하는 대상이 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for plus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연결했다. 이것도 문법적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을 이어붙이고 싶어요. 바로 also의 표현을 나올 수 있겠죠? It's quite near your house. 너네 집에서 꽤 가깝거든. So traveling wouldn't be troublesome. 여기서 traveling은요, 여러분 꼭 장거리 또는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 자체도 troublesome,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해봤죠. 네, wouldn't be, 바로 would not을 줄임말로 표현했다. 네, 그러면 바로 왜 이 친구가 이 행사를 좋아할 것 같은지에 대한 내용을 한 단락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썼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ideation이 되었다면 이 문장 구조를 다양하게 써볼 수 있도록 and, but, so 등의 접속사 활용 또는 which 등의 관계절을 이용해서 문장에 살을 붙여볼 것, 또 informal letter의 특징상 줄임말이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줄임말적인 표현과 또 관용적으로 쓰이거나 전치사와 같이 붙여 쓰이는 형용사들은 정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마무리 갑니다. There will be hundreds of food stands가 나왔죠. 역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활동사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hundreds of food stands. 진짜 100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네, 많은 수량을 표현할 때 회화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100, thousand에 s를 붙여서 많은 음식 가판대가 있을 거야. 그래서 거리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From famous local restaurants. 지역에서 하는 유명한 식당에서 나와서 음식, 길거리 가판대를 열 수 있을 거고요. And 역시 연결합니다. You can even play some games. 그리고 게임도 해볼 수 있어. Every year, 매년 different activities are organized. 매년 다른 행사의 활동들이 are organized. 네, 구성되다 또는 조직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바로 organize죠. 그래서 매년 다른 활동들이 구성되는데 and this year, 그리고 이 올해에는 there will be some concerts. 바로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Featuring a local choir,
바로 지역의 합창단들이 특징으로 하는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So you can listen to them.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While enjoying the festival. 여기서 while은 접속사로 무엇 하는 동안에 라는 개념이 되니까 역시 또 살을 붙여서 길게 만들어주는 접속사를 넣어주신 거죠. 바로 이 축제를 즐기는 동안 들어볼 수도 있을 거야. 네, 전체 단락에 할 수 있는 activities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맺은말 들어갈까요? Please let me know if you can make it. 알려줘 라는 아까 배웠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네가 참석할 수 있을지를 알려달라 라는 맺은말 표현. 그리고 네, 인사말 넣어줬습니다. With love, 소피아 이름. 네, 다음과 같이 전체 레터 라이팅을 20분 동안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타스크 1 과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시험에 직전 임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꿀팁은 바로 어떤 편지의 유형으로 써야 되는지 반드시 편지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편지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편지의 포맷, 즉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편지 유형의 포맷이 반드시 중요하므로 그 포맷을 사전 숙지하시고 그 포맷에 맞는 표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라이팅까지 직접 돌입하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들을 제가 키 익스프레션스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인포멀 레터의 가장 큰 특징,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과 편지글의 목적을 본격적으로 밝히기 전에 간단한 안부글, 인사를 붙여주는 거 빼먹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차 시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포멀 레터 중 인비테이션 레터, 초대 유형의 편지, 기출문제, 아이디어 정리와 함께 샘플 레터 살펴봤고요. 다음 2차 시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합격 기원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